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아침 9시 26분입니다. 어제도 미국은 또 상승 마감했죠. 어제는 이제 나스닥은 좀 적게 오르고 다우랑 S&P가 좀 많이 오르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기사를 보면 별다른 건 없고 어떤 뭐 기대감 뭐 이런 거 때문에 오르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기대감이냐면 부양책.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부양책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저는 7월 말, 8월 초에 있었던, 특히 7월 말에 있었던 FOMC 회의하고 기업 실적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7월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때가 지나면 이제 시장이 꼬꾸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7월 마지막 날에 나스닥 인버스를 베팅을 했지만은 지금 어쨌든 시장은 또 안 빠지고 기대감,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사거래일째 지금 옆으로 또 계속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거래일 동안 이 기대감 이러면서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시장의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에 발맞춰 가지고 이런 뉴스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인데 이번 주 내에 이번 주 내에 그러니까 미국 부양책 얘기죠. 미국 부양책 이번 주에 합의를 완료하고 다음 주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협상 일정에 합의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뭐 빠르면은 금요일 날일 거고 늦으면은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주말에는 결판 나겠죠 뭐.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단 우리나라 한국장 시작할 때는 미국 부양책에 관한 결론이 어쨌든 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굉장히 이 내용을 부양책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사거래일 동안 또 이게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고 사거래일 더 상승시키는 걸 보면 어쨌든 이 부양책이 끝나는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양책이 나와야지 뭔 일이 또 일어날 것 같다. 부양책이 어쨌든 근데 지금 이 시장 상황 자체는 굉장히 많이 달려와가지고 힘들어 있고 지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뭐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뭐든 튀어나오면은 솔직히 일단은 굉장히 좀 별로 시장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3월달 같은 경우, 3월달 같은 이런 폭락장 같은 경우는 이런 저점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악재가 오히려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 이런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랠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방으로 많이 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시장을 죽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열어놔야겠죠. 네,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그래서 어제 보면은 계속 이 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고 S&P도 보시면 추세선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사실 뭐 제가 어쨌든 지금 타이밍을 잘 못 잡아갖고 지금 이제 고전을 하고 있는 거지. 좀 오래전부터 제가 인버스를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제 지금 심리적으로 다들 고생스러워서 그렇지. 사실 오히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인버스가 자신이 있어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이 옛날에 저질러 놓은 이 일들을 분명히 매를 맞아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오른다는 거는 이 죄가 쌓인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대세상승 나오기는 힘듭니다. 조건이 안 맞아 떨어져서. 일단 연방준비제도에서 경기가 좋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경기 좋다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자리에서는 더 이상 유동성만 갖고 이렇게 올려먹기 힘들다. 주식 자체의 메리트가 없어지면 주식이 너무 올라가지고 주식으로 뭔가 튕겨 먹을 수 있는 거리가 없어지면은 이제 주식은 끝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인버스에 좀 자신을 가지고 이럴 때지 지금 뭐 사실 괴롭다고 그거를 뭐 개인적으로는 뭐 손절하고 이럴 거를 고려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어제 월봉에서 봤다시피 9월 10월쯤 돼가지고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월봉상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때 뭘 이제 비중을 줄이든지 그때 거기서 뭘 고민을 해볼 때지 솔직히 지금은 조금 더 버텨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못 견디고 본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결정하세요. 뭐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의 결과를 뭐 책임져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자, 그렇고요. 달러하고 골드, 뭐 유로화 이런 것들, 지금까지 엄청 시세가 강했던 그런 주식시장 외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뭐 고점을 확인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일단 어제 골드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일단 윗꼬리를 많이 달았네요.
아마 싼 고점을 확인하거나 아마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유로화는 어젯밤에 일단 고점 확인을 한번 해서 고점에서 밀리긴 밀렸는데, 현재 지금 아침 9시 반,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 반 기준으로 해서 또 조그맣게 양봉이 달려오고 있으니, 또 추가적으로 달러 약세 그리고 유로화 강세가 좀 더 진행될 것이라고 지금 뭐 일단 아침 9시 반 현재로선 요 양봉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거 일단 오늘 밤에 봐야겠죠. 오늘 밤에 여기서 또 재차 밀리면은 유로화가 싼 고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반대쪽으로 얘기하면 달러가 이제 오늘 밤에 양봉 달고 올라와 준다면 또 쌍바닥을 확인해서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는 뭐 그런 일이 생겨날 것이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다. 만약 이대로 되면은 이건 지지력 없는 거다. 또 빠진다. 달러 또 빠진다. 달러 또 약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에 그 사실 요즘 뭐 고용 지표가 있긴 한데, 뭐 금요일 날에 트럼프가 이 고용지표 빅넘버가 나올 것이라고 또 시장에 또 기대감을 주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고용지표 또 우리 잘 살펴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시장을 움직일 만한 또 어떤 재료가 되겠죠. 요런 상황이고, 애플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애플 같은 거 잠깐 보면은, 애플 같은 거 보면은 일단은 자, 어제도 이렇게 수렴형, 일단 수렴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삼각 수렴형이죠. 3일 연속으로 고점과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이렇게 자그마하게 자꾸 벽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꾸 모여가고 있어요. 어딘가 수렴하고 있죠. 방향성은 뭐 부양책이 나오든지 뭔지 하면은 일단은 그때 방향성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뭐 아직까지 수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나스닥 시장은 일단 아직까지 뭐 차분한 이런 모습. 막 1%씩 2%씩 오르다가 요즘에 막 나스닥 선물은 일단 뭐 0. 몇 %씩 뭐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봉의 길이가 일단 짧아지긴 했죠. 오히려 요즘 S&P가 이렇게 신나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자, 아무튼 뭐 그래서 오늘 밤에 달러가 이제 쌍바닥이 나오는지, 그리고 유로화가 쌍고점을 확인하는지, 이런 점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장은 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선물 310 정도까지 일단은 이 위에 있는 지지선이, 위에 있는 저항이 310 라인에 이 선이 하나 지나가기 때문에 310 라인까지는 내일 일단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일단 딱 310을 일단은 터치를 하긴 했네요. 그죠? 310.6을 일단 터치를 하긴 했네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선물이 상승행자로 해서 지금 290에서 310까지 20포인트가 한 2주 만에 정도, 2주 정도 만에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콜옵션은 또 다시 폭등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모습이 좋지는 않습니다. 언제 이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콜옵션이 이렇게 자꾸 장대봉을 뽑아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한국장 상황에서 별로 좋지는 않은 거다. 어쨌든 뭐 계속 말씀드리고, 옵션이 어쨌든 한쪽으로 이렇게 자꾸 시세를 주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콜옵션이 저렇게 봉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특히 선물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올라가는 것들, 대세 상승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는 계속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거든요. 이번이 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이 지금 굉장히 독특한, 10년 만에 거의 뭐 몇 번 안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6월 8일 날 이런 패턴 나오면은 추세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몇 달 단위로 빠집니다. 최소한 3개월, 4개월 단위로 시장이 자빠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요것도 극복하고, 이게 추세선 잘못 건드렸네. 이것도 극복하고 지금 막 계속 오르고 있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죠. 계속 과열이에요. 계속 과열인데, 진짜 심각하게 과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디서 꺾일지를 알 수가 없는데, 꺾이면은 일단 굉장히 크게 갈 것이다. 이 정도 얘기밖에 일단 뭐 드릴 수가 없네요. 어쨌든 변동성이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신호지만, 왜냐면 바닥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된다. 더군다나 시장이 상승하면서 막 이렇게 어제 삼성 SDI처럼 LG화학처럼 이렇게 자꾸 거래량을 고점에서 늘려간다라는 것도 솔직히 별로 좋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뭐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좋다 이럴 수도 있지만, 거래량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그만큼 개인들이나 좀 다른 사람들도 좀 많이 붙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점에서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한테 주식이 집중되고 고점에서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가졌던 주식을 여러 사람들한테 팔면서 주식량이 분산되면서 거래량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밑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이 터는 그런 거래량이라고 밖에 그게 솔직히 더 좀 타당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튼 뭐 기다려볼 수밖에 없고요. 당장 뭐 꺾인다 이런 사인은 없어요. 그냥 기다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뭐 다음 주 만 기준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뭐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이 이제 인버스를 여러분들이 과연 손절할 땐가라는 부분은 한번 어쨌든 생각해 볼 만하고 판단은 본인의 몫이죠. 네. 별로 그렇게 뭐 시장에 특별한 일이 없어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세요.